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매일 오후 4시에 찾아뵙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한성만입니다. 오늘은요, 1부에서는요, 재건축, 재개발, 상승 요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 2부에서는요, 유망한 지역에 위치한 특별한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요, 하루하루 다르게 천 단위, 억 단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바로 개포, 주공 2단지, 3단지, 또 반포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 든 일원 현대아파트가 이번에 또 분양이 됐는데요. 현재 25평 기준으로는 다 10억에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요, 상당하게 활황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뜨는지 제가 한번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면요, 재건축, 재개발, 상승 요인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그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 3법이고요. 두 번째가 택지개발 중단, 세 번째가 청약통장 1순위 변경이 된 게 핵심 요인이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최저금리 1.2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잘하면요, 제로금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0.9는요, 제로금리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원인이 있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원리금 상한제를 들어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는요, 원리금까지 이자까지 같이 내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데요. 특히 신축 아파트는요, 집단 대출로 인해서요, 집단 대출에서 원리금 상한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쪽 시장이 굉장히 활황세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4년에서 5년은 이 시장이 간다라. 부동산 시장이 이쪽으로 주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승 요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3법입니다. 2014년 12월 29일 날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3법 중에 첫 번째 가장 주요한 법인데 바로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중에서도 민간 택지의 경우 상한제를 폐지하되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택지는 상한제 계속 유지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민간 택지의 경우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5평이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팔아도 문제가 없다. 분양만 된다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특히 일반 분양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입니다. 부동산 3법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3법이 세 개의 법이 들어와서 부동산 3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은요, 유예 기간을 2017년 3년도 연장을 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재건축 지역, 특히 강남이겠죠. 재건축 지역은요, 예를 들어서 4억이 남았다 그러면요, 2억 50%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요. 2017년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에 한해서 그런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세 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주택을 예를 들어서 세 채가 있건 또 한 채가 있건, 재건축 조합원들은요, 신규 아파트를 세 채까지는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전에는요, 기존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세 채가 있다면요, 두 채는 현금 청산이고요, 한 채만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조합원이 되시면 세 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수익이 극대화된다. 바로 부동산 3법이 어마어마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일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부동산 3법에 대해서 과연 수혜자가 누군가? 제가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첫 번째는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이 됐다. 그 예를 들어보면요, 저온 분양가가 25평 4억 3천에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6억 5천에 돼요. 약 2억 2천 정도는 일반적으로 상승이 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시세 차이,
제가 50% 세금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재건축 지역은 예를 들어서 2억이 남았다. 아까도 제가 남았어요. 2억이 남았다 그러면 1억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2017년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에 한해서는 유예를 됐습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차익 50%는 세금이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양도세하고 또 틀립니다. 양도세는 별도로 또 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인기 지역입니다. 인기 지역, 예, 바로 서울이죠. 서울이 시대 차익이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강남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비인기 지역,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은요, 재건축, 재개발 해도요, 예, 비인기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급 과잉이에요. 인구는 늘지 않으면서 계속 아파트만 짓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하다 보니 신규 아파트 나와도 별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서울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부동산 3법 다음으로 정부가 발표한 게 있죠. 택지개발 중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도시, 수도권이라는데요. 수도권 내에도 경기와 서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우리가 신도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제 자료에 보시면요. 김포, 예, 김포, 파주, 양주, 송파, 판교, 송파는 서울이겠죠. 광교, 동탄, 1기, 2기요. 평택, 검단, 이렇게 신도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데요. 송파는 옛날에 얘기는 문정 신도시 이쪽을 말하는데 문정 신도시는 끝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신도시의 공급 물량이 많이 대기하는 게 바로 어디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근데 이게 바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는 폐지 방침. 이제는 신도시 안 하겠다. 왜? 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또 LH에서 대규모 택지 공공택지를 지정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요, 서울 지역은 신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울 지역만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탈서울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원래는 1200만 도시였거든요. 지금 200만이 깨졌지 않습니까? 1000만이 또 깨졌고요. 200만이 줄고 1000만이 깨졌습니다. 앞으로 서울이 인구가 더 줍니다. 제가 예측해 본 결과는요, 약 800만까지 준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요 때문에 그렇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기도는 가는데 지금 경기도는 한 상반기 내년까지는 상승폭은 있습니다. 근데 소폭 오르는 상승폭은 있지만요. 내후년 약 2년 후에는 경기도 지역은 상당하게 부동산 가격이 좀 폭락하지 않을까. 그게 공급 과잉이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서울이냐, 경기냐, 경기 중에도 김포냐, 파주냐, 동탄이냐, 평택이냐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렸죠. 정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약통장 1순위를 1년만 납입하면은 1순위가 된다. 그런데 작년에 수도권에는 지방이죠. 지방은 6개월만 되면 1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요, 청약 열기가, 예, 보시면 대구, 부산, 강주, 대구 같은 경우는요, 77.4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지금 식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이 사항이 바로 지금 서울로 번졌습니다. 서울은 이제 청약통장 1순위가 됐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자로 변경되면서 서울이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근데 서울은 상당 기간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4년에서 5년은 갈 것이다. 이런 시장 자체가요. 왜? 아파트가요, 금방 탄생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공급 우선주의이기 때문에요. 선분양을 합니다. 선분양은 아파트 탄생이 되려면요 3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를 하려면 3년 동안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더딘 거죠. 근데 이걸 정부에서 알은 겁니다. 이미 서울은 집이 특히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 대란, 그 다음에 매매 대란이 올 걸로 이미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3법을 푸는 겁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요. 신도시가 전무지 않습니까? 신규 아파트가 나와야 되는데 매년 서울 같은 경우는요. 7만에서 8만이 신규 아파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신혼부부 있고요. 두 번째는 1인, 2인 가구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이 되려면 매년 서울 지역은 7만에서 8만이 신규 아파트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신도시가 없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3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4, 5년간 아파트가 탄생될 때까지 계속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으로 또 전세가가 폭등하지 않습니까? 전세 종말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또 부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였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택지 개발 및 청약통장 순위 변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수혜 대상인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 인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를 보니까 수도권 인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2,527만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금 1,527만이고요. 인천이 지금 300만이 넘었습니다. 300만이 넘었고 서울이 1,000만에서 깨졌습니다. 3월달 기준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전체 인구 대비 보니까 우리가 4,700만으로 보면요. 수도권에만 58% 비중이 삽니다. 상당히 많이 살죠. 과반수 이상의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안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경기도 입주 물량은요, 신도시가 있는데 지금 입주 물량이 7만 가구밖에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약 2만 가구입니다. 서울은 제가 말씀드렸죠. 7만에서 8만이 매년마다 공급이 돼야 된다고요. 예,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7만, 8만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입주 물량 볼게요. 경기도 7만인데요. 경기도는 제가 따져보니까 한 15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집값이 지금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은 가라앉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상당히 오래 가는데 특히 서울은 이런 현상이 4, 5년 동안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청약통장 1순위를 보니까요. 1순위가 현재 2월 기준으로 1,135만입니다. 근데 전체 가입자 수는 2,200만이에요. 올해 2천만의 1순위가 탄생이 됩니다. 그럼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요, 청약통장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그런데 신규 물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90% 다 가져가고요. 자녀 세대 나와봐야 50가구, 100가구, 200가구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경쟁은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요.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공급과 수요의 규칙이 깨져버린 겁니다. 공급은 없는데요. 수요는 엄청나는 거죠. 예, 이렇게 봤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가격의 상승이 앞으로도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최대 수혜는 재건축, 재개발의 부활입니다. 예전에 재건축, 재개발은요, 예를 들어 조합원이 4억의 분양을 받았다면요, 4억의 분양을 받다면 우리가 일반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분양을 받으면 4억 5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개밖에 없죠. 여기에 근데 일반 분양, 미분양이 생긴 거예요. 미분양이 예를 들어서 생기면요, 조합원이 사업을 한 겁니다.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조합원이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조합원들이 4억 7,8천, 일반 분양자보다 오히려 아파트를 더 비싸게 산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업성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가 느리고 추진이 안 됐는데 지금 분양가가 상한제가 풀리다 보니까 일반 분양자하고 저원 분양가가 최소 2억 차이가 나니까 아무리 미분양이 난다 하더라도 1억 정도는 남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엄청 좋아져서 지금 이런 지역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인고의 세월을 겪었는데요. 그 인고의 세월을 겪은 거를 지금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입주할 때까지는 거의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3월 수도권의 주요 단지 평균 경쟁률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서울 구의동입니다. 광진구인데요. 12.5대 1입니다. 서울입니다. 개포동입니다. 개포동.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포 2단지요. 33.6대 1입니다. 예, 나왔고요. 서울 진간도 은평구인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도 13.2대 1입니다. 서울 녹번동 은평구입니다. 여기 또한 11.7대 1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미분양은
없다. 40평대도 다 계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미계약분도 없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정부는 보세요. 벌써 경기도는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반토막 납니다. 예, 의정부 롯데캐슬인데요. 5.08대입니다. 근데 현재가 이렇다면요. 내년은 미분양, 미계약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2016년 상반기에 가장 분양받고 싶은 지역을 부동산 114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지역이냐? 바로 서울이 나왔다는 거죠. 서울이 약 440명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56%가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지역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신규 아파트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브랜드를 한번 볼게요. 2016년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가요. 약 27%인데 27%가 분양권 실외 차익 목적입니다.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이쪽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율이 나온 게요. 전세값 상승으로 너무 필요한 거죠. 전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깡통 전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 집 마련하겠다 이런 분들이 23.1%고요. 그 다음에 새 아파트로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겠다 22%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유고요.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가 얼마나 도대체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갭이 벌어지는지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걸 조사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자신하건데 대한민국에서 가격 분석에서 조사하는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맨 처음에 2015년 5월에 일반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다음에 첫 번째 나온 데가 있습니다. 부가현 1-3 재개발 지구입니다. 예, 재개발 지구인데요. 제가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조합원은요, 관리 처분이 인가 전입니다. 전에 이미 통보를 받습니다. 당신 59제곱미터, 우리가 얘기하는 25평 형태인데요. 25평 형태 얼마에 주겠다라고 조합에서 통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4억 3천이고요. 여기는 일반 분양자를 한번 볼게요. 일반 분양자는요, 분양권인데 청약통장을 통해서 들어가서 당첨이 된 경우를 보니까요, 5억 9천입니다. 5억 9천에 나왔고요. 이게 분양계약서 카탈로그에 나온 내용입니다. 5억 9천에 분양을 받았고요. 옵션은 별도입니다. 옵션, 우리가 얘기하는 베란다, 샤시, 그 다음에 TV, 오브레인지, 에어컨, 가스 쿡탑 이렇게 드립니다. 약 20가지를 드린데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4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분은 그냥 옵션을 포함을 안 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런 분들 계시고요. 또 만약에 옵션을 포함하면은 6억 3천원을 봤을 때의 조합원하고 제가 차이를 보니까 4억 3천에서 자 5억 9천에서 4억 3천 빼보세요. 그럼 1억 6천이 남죠. 조합원이 남는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옵션을 가져간 거는 5억 9천에 4천만 원 하면은 6억 3천이지 않습니까? 그럼 2억에 조합원하고 2억인데 조합원은 4억 3천 안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억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112.8대1 청약통장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112.8대1로 인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프리미엄을 안 붙일 수는 없죠. 5천만 원 정도를 프리미엄을 붙였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조사한 결과는 1억 정도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자, 5천만 원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옵션을 포함한 가격을 보니까 6억 8천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는 2억 5천의 갭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옵션을 포함하지 않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는 2억 천이죠. 최소 2억 천에서 2억 5천의 조합원들이 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조합원들이 여기에 노열층입니다. 노열층 우선 배정인데 5층 이상을 배정을 받고요. 우리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요, 일반 분양인데 5층 이하 저층 배정입니다. 만약에 저층에 5천만 원만 피를 붙였다면요, 노열층이라면요, 노열층 조합원들은요
프리미엄이 1억은 붙는다. 그렇게 봤을 때는요, 그 갭이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분양가, 일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렇게 무서운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장에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일반 분양자가 122.8대 1로 들어가도 최소 5천만 원만 정도는 차익을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 1순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지역을 한번 볼게요. 다른 지역을 보면요,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여기는 송파 헬류시티라는 이름으로 2015년 11월에 분양을 했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분양가는 제가 입주권인데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요. 추후에는 일반 분양하면서 다 분양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입주권인데 5억 4천에 59제곱미터 25평 형태입니다. 받았습니다. 일반 분양은요. 분양권입니다. 7억입니다. 7억이 분양을 받았는데 옵션 4천만 원 별도로 해보면요. 7억 4천입니다. 7억 4천이고 옵션을 안 했을 때 그냥 7억으로 봤을 때는 최소 그냥 당첨 기준을 보면요. 1억 6천에서 2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갭이 벌어지는 거죠.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자가요. 근데 일반 분양자가 89대 1로 당첨이 됐습니다. 89대 당첨이 됐으면은 프리미엄을 안 붙이고 분양권을 전매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5천만 원 최하 붙였다 하면 현재 여기도 1억 붙었습니다. 1억 2, 3천 붙었다. 프리미엄 자체가요. 자, 그러면 5천만 원만 붙였다 가정을 해보면요. 조합원 분양가가 제가 따져볼게요. 7억 9천. 예, 옵션 포함하면 2억 5천이 남고요. 옵션을 미포함하면요. 7억 5천입니다. 이러면 2억 천의 갭이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2억 천에서 2억 5천, 최소 2억 천에서 2억 5천의 갭이 나옵니다. 조합원들이 그만큼 더 많은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분양자도요. 현재 7억에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거래되는 게 8억에 거래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엄 1억이 붙었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자 89대 1로 당첨이 되면요. 1억은 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 다 여기 1순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특히 또 조합원들은요. 2억 5천 정도 이렇게 벌었는데 노열층 우선 배정이에요. 노열층 우선 배정이다 보니까 최소 3억 5천에서 4억 정도는 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입주권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이게 조합원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보겠습니다. 서울 강진구입니다. 강진구 921 주택 재건축 조합인데요. 보시면요. 이 지역도 또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기준으로는요. 25평의 형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 3월에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합원은요. 현재 보시면 입주권인데 지금은 다 분양권으로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4억 2천에 받았습니다. 근데 일반 분양은요. 5억 4천에 받았죠. 10.6대 1로 경쟁률 당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옵션을 포함하면 5억 8천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옵션을 포함하지 않으면 5억 4천인데 그 갭을 보니까 1억 2천에서 1억 6천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또한 프리미엄 붙었습니다. 프리미엄 붙었는데 5천만 원만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6억 옵션을 포함하면 6억 3천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 미포하면 5억 9천이죠. 프리미엄 5천만 원을 넣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갭이 어떻게 벌어진다 볼게요. 최소 1억 7천에서 2억 1천이 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많은 이익을 받아간다. 그러면 여기 조합원들은요. 노열층 우선 배정이다. 자, 입주권 사시면요. 1.1%의 취득세를만 내시고요. 만약에 분양권을 사시면요. 4.6%의 취득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주권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기간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사시면요. 보유기간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추후에 아파트 입주해서 등기가 나면서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 한번 볼게요.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은평구 녹번동인데 2016년 3월에 일반 분양이 끝났습니다. 이 또한 현재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합원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조합원은 3억 5천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일반 분양자는 4억 3천이에요. 22.5대 1로 당첨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 보면 아까도 제가 우리가 옵션을 별도로 했는데 옵션을 포함하면 4억 7천이고요. 옵션을 포함하지 않으면 4억 3천 그대로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합원들은 8천에서 1억 2천에
수익을 차익을 실현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일반 분양자가 5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 치고요. 그러면 5억 2천에서 그 다음에 4억 8천입니다. 그럼 조합원들은 최소 1억 3천에서 1억 7천 정도는 벌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합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층 우선 배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따져보면요, 2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은평구 녹본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은평구 녹본동 자체도요, 지금 서울 쪽은 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또 최근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에요, 개포주공 2단지 도대체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개포주공 2단지가요, 현재까지 벌어진 그 갭보다는요, 1억 이상의 더 갭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자, 개포주공 2단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보면요, 7억 4천에 59제곱미터가요, 받았습니다. 자, 일반 분양은요, 9억 9천에 받았습니다. 평당 4,371만원입니다. 자, 몇 대 몇이냐면요, 47대 1로 당첨이 됐어요. 예. 여기에 1957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396세대예요. 예. 이 중에 47대 1로 당첨이 됐다 보면요. 자, 4천만원 옵션은 별도 계약이니까 4천만원을 만약에 포함하면요, 10억 3천이 됐고요. 그냥 옵션을 포함하지 않는 분들은 9억 9천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2억 5천에서 조합원들은 2억 9천 정도의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기에 프리미엄 5천, 지금은 현재 1억 3천 붙었지만서도요. 예. 자, 그냥 5천만 보시자, 가정을 해보면요. 자, 10억 4천입니다. 10억 4천에 10억 8천. 그러면요, 단순하게 보면 3억에서 3억 4천을 차익 실현한 겁니다. 조합원들은. 그런데 노후층 우선 배정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봤을 때는 3억 4천에서 4억 정도는 그냥 시세 차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매물이 없다, 예, 파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분양했습니다. 5월 달에 분양한 게 있습니다. 5월 달에 용산구인데요. 용산구 효창 4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개발 조합입니다. 이 또한 59제곱미터고요. 5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조합원은 입주권인데요. 관리처분 인가 전에 4억 5천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반 분양은요, 5억 8천에 통보를 받았고요. 근데 17대 1로 당첨이 됐습니다. 자, 옵션을 포함하면은요, 6억 2천이고요. 옵션을 포함하지 않으면 5억 8천이죠. 그럼 그 갭을 보면은 1억 3천에서 1억 7천 정도는 조합원이 차익 실현을 했는데, 여기에 또 프리미엄을 5천만 원만 붙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면요, 5천만 원 붙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6억 7천에서 옵션을 포함하면 6억 7천이고요. 옵션을 포함하지 않으면 6억 3천입니다. 그러면 1억 8천에서 2억 2천 정도가 갭이 생겼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노후층 우선 배정이기 때문에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는 갭이 발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요,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지금 현재 6월 달에 아직 있으니까 6월 달에 최근에 분양한 지역을 또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흑석 뉴타운 중에서도 흑석 8구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흑석 8구역 재개발 조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6월 달에 분양을 해봤습니다. 조합원은요, 25평 기준으로 25평형입니다. 자, 4억 2천에 받았고요. 일반 분양은요, 5억 9천에 나왔습니다. 자, 무려 56.39대 1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56.39대 1. 거의 당첨 확률이 없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 분양 받은 분들이 옵션을 포함한 가격이 6억 3천이고요. 옵션을 포함하지면 그냥 5억 9천이죠. 이렇게 했을 때 조합원하고의 갭이 얼마가 벌어지는지 보면요, 1억 7천이에요. 예. 근데 옵션 포함하면 2억 1천이고요. 근데 여기에 5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6억 4천에서 6억 8천에 나오겠죠. 그러면 최소 2억 2천에서 2억 6천인데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조합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후층 우선 배정이기 때문에, 노후층 우선 배정이기 때문에, 노후층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최하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음은요, 서대문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또한 6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서대문구 넘어가 보면요, 서대문구 또한 조합원이요, 조합원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난가자동 제1 재건축 조합이다. 보시면 될까요? 조합원들은요, 3억 7천에 받았습니다. 입주권이고요. 일반 분양은요, 4억 5천에 받았습니다. 이 또한 30.4대 1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을 미포함은 4억 5천 그대로 가고요. 옵션 4천만 원 포함 4억 9천이죠. 그 갭이 8천에서 1억 2천입니다. 여기 또한 프리미엄이 5천 정도 붙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5억에서 5억 4천으로 보면요, 최소 1억 3천에서 1억 7천 정도는 조합원이 차익 실현을 했다. 그런데 여기는 노혈층 우선 배정이기 때문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갭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가격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청약통장으로 들어와서 당첨만 되면요, 최소 5천만 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4년에서 5년은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분양권,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선분양 이제 분양권 난다. 분양을 먼저 한 겁니다. 이게 3년 후에 탄생된 겁니다. 3년 후에 탄생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질러면 3년 그 뒤에 탄생. 서울은요, 5년, 7년이 돼야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서울은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 5년도 정도는 서울은 계속이 집값이 상승할 걸로 이렇게 분석이 예측이 됩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일부에서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강보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장내 유명한 지역에 위치한 아주 특별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패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변질이 돼버렸죠. 경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경쟁 자체가 선의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냥 굳이 선의를 붙이지 않아도 경쟁은 그런 것이었는데, 이긴 사람도 그걸 발전의 계기로 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이긴 게 아니거든요. 승전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패자는 없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2부에서는 장래 유망한 지역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네, 02-634-7559번으로 전화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는 070-4455-0100번으로 네, 무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은 거여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거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아파트 84제곱미터 매물입니다. 동호수는 아직 미정이고요. 방 3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고요. 이주비는 1억 6,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사비는 무상으로 4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실투자액은 1억 9,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거여 뉴타운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위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위치는 지도상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거여 뉴타운은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여 마천지구 쪽인데요. 바로 이 지역에 거여 마천 재정비 촉진지구로 명명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교통의 환경을 줘볼게요. 5호선입니다. 5호선이 있는데 바로 거여역에 위치했다는 거죠. 도보로요. 도보로 2분, 3분, 1분 거리에 위치한 겁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제가 지도를 좀 좁혀볼게요. 전체적으로. 바로 거여동이요. 어디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송파구입니다. 예, 송파구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송파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송파구의 개발 호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송파구 지역에 특히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상당하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매물인데요. 네, 그렇다면 거여 뉴타운 앞으로 또 주변의 개발 호재들은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함축적으로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9호선 3단계 노선이 연장됩니다. 자, 종합운동장까지 현재 있는데요. 이게 3단계 연장이 곧 개통이 되는데요. 2019년 정도에 개통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2 롯데월드 준공이 올해입니다. 2010년 연말에 준공이 됐을 때요. 종사원이 약 3만 명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의 최고 비싼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는 게 벌써 예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락시장 현대화입니다. 예, 가락시장 현대화가 되면서요. 쇼핑센터가 들어오고요. 극장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죠. 종합운동장. 예, 그게 바로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되면서 우리가 강남구에 삼성동에 현대자동차의 100층 건물이 또 탄생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지역, 예, 종합운동장에 있는 탄천로가 있습니다. 탄천로 동서가 지금 지어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 삼성 영동대로죠. 이게 또한 지어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집값이 지금 고공행진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저도 궁금한데요. 현재 25평 기준으로 10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요. 어마어마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본 매물은 34평 형태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요.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여 뉴타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매물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본 지역은요. 아파트 입주권, 다시 말하면 분양권이 확보가 가능하다. 이미 분양권이에요. 이주 철거 중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가 돼서 이주 철거 중이다. 확실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뭐 이렇게 취소도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미 이주 철거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하고 추후에 입주 시 때 내는 구조다 보시면 되겠고요. 무려 이주비, 이주 비용이 감정가의 6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사 비용이 400만 원 무상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들까지 짚어보셨고요. 네, 그렇다면 거여 뉴타운 장점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전체적으로 한 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예, 2,000세대가 들어오고요. 시공사는 롯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롯데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든 롯데고요. 브랜드가 상당히 좋죠. 롯데캐슬입니다. 예, 롯데캐슬 이렇게 독수리 이렇게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롯데캐슬, 롯데의 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롯데캐슬 이 브랜드 아파트로 탄생이 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전망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분석 진행해 주실까요? 예, 본 물건은요, 84제곱미터, 우리가 34평형 1순위 신청하신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합원 분양가는 결정이 됐습니다. 5억 7천에 옵션 포함해서 결정이 됐고요. 일반 분양가는 제가 예상을 해보면은 8억 5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이상도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변 시세가 약 6억 원대 근접을 해 있고요. 입주 시 예상 시세는 2018년 아니면 2019년 초인데요. 2018년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9억 정도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여 뉴타운 분양권 매물입니다. 아마 실투자액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투자하실 때 우리 실투자가까지 먼저 알려주실까요? 예. 현재 매매 금액은요 3억 6천에 나왔고요. 이주비가 1억 6천 200만 원입니다. 무이자입니다. 예, 무이자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사비는 400만 원 무상으로 받고요. 실투자금은요 1억 9,400만 원만 있으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분양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평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만나볼 매물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3년도 7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이 매물의 대지 면적은 20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23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3층 중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2,500만 원이고요. 전세시 임대 금액은 2천만 원, 대출 금액은 4,9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5,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동도 위치 한번 알려주시죠. 예, 지도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문 휴경 재정비 촉진축으로 선포가 된 지역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문 휴경 뉴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본 지역은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그 뒤에는 고려대가 있습니다. 예, 고려대가 있고요. 그 옆에는 삼육보건대학교,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좋고요. 교통의 여건을 보면요, 바로 1호선입니다. 1호선이 지나가면서 외대암에서 도보로 4, 5분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좀 저평가 받았는데 어떤 분들이 상당히 뭐 동대문구 이문동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집값이 저렴한 동네가 아니냐는데요. 본 지역이 12,000세, 15,000세가 탄생이 되면서 천지개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저평가 받은 지역은 서울 지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하게 가격이 상승될 걸로 보여지는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문 뉴타운도 역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곳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문 뉴타운도 앞으로 저희가 개발거리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이문 뉴타운은요, 개발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지금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이면 주파가 가능한데 바로 이문 뉴타운이 외대예요. 외대 다음이 회기역 다음이 청량역입니다. 두 정거장이면 간다는 거죠. 이제 삼성에 출퇴근하신 분도 이문 뉴타운에 많이 상주할 걸로 보여지고요. 본 지역은 조선 왕릉 의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산이 있어가지고 뒤에 배경이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명당 자리고요. 배산 임수입니다. 바로 중랑천이 보이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최고의 명당 자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대, 경희대, 과기대, 한예종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요. 우리가 잘 한방병원, 경희대 한방병원이 또 걸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이고요. 또 조망권을 보시면요, 본 지역이 청정산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구름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좋은 조망권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2월 4일날 변경이 돼서 2200세대가 2904세대가 되면서 무려 우리가 일반 분양 세대수가 1000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문 뉴타운 메리트들 높일 만한 강력한 호재들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네, 그렇다면 이 매물 사업 속도라든지 투자 포인트들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내년 2주 착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조합에 전화를 해보시면요, 12월 정도에 관리처분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1월, 2월 정도는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요, 2월부터는 2주 철거를 했을 때 10월이나 8월경, 빠르면 8월경에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일반 분양 세대수가 약 100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적은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성 또한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세 차익 예상은요, 한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문 뉴타운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또 이 매물 장점이나 특징들까지 또 한번 알려주시죠. 예, 현재는 오래된 다세대 빌라입니다. 예, 다세대 빌라를 구입을 하시면요, 취득세 1.1%고요. 본 지역 2504세대가 탄생이 되면서요,
브랜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삼성 네미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삼성 네미안 참 말씀 안 드렸는데 삼성 네미안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2,900세대, 3,000세대가 들어온다면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문 뉴타운이 전체 다 끝나면요. 12,000세대에서 15,000세대가 들어온다고 보실 때는요. 신도시급이 들어오면서 동대문의 랜드마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세 차익, 지금은 1억이지만 추후에 입주할 때는요. 더 많은 시세 차익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문 뉴타운도 역시 삼성 레미안으로 브랜드 아파트로 탄생이 되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 전망 또 이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분석 진행해 주시죠. 예, 59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25평 형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조합원 분양가가 거의 예정이 됐습니다. 약 3억 5천에 예정이 됐고 옵션 포함한 가격이고요. 일반 분양가 예상을 해보면요. 4억 7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옵션 포함해서요. 예. 그 다음에 주변 시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4억 원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입주시 예상 시세는 약 5억 원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1억 5천 정도는 갭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문 뉴타운의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만큼 네, 마지막으로 실투자액도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도 마지막으로 분석해 주시죠. 예, 여기는 현재 이제 일반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을 사시면 취득세 1.1%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을 구입하시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다세대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매매 금액이 좀 착하게 나왔습니다. 1억 2,500만 원 나왔고요. 임대는 현재 전세 들어와 있는데요. 2천만 원에 들어가 있고요. 대출 금액은 4,900만 원입니다. 월 이자 약 14만 원 정도를 한 1년 정도만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액은 5,600만 원입니다. 네, 이문 뉴타운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네, 02-6344-759번으로 전화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는 070-445-0100번으로 무료 문자 지금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매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 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3년도 6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이 매물의 대지 면적은 2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6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5억 2천만 원, 전세시 임대 금액은 1억 2천만 원, 대출 금액은 2억 2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세 번째는 한남 뉴타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적으로는 또 너무 뛰어나다는 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자세하게 한번 입지여건 살펴봐 주시죠. 예, 지도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남 뉴타운, 특히 이제 한남 더일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80억에서 84억 아파트 가격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분일의 최대 금액이 벌써 나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도 제가 설명을 지도상을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은 어디냐면요. 바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해가지고 한남 뉴타운 지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국대 자리, 옛날 당국대 자리, 바로 이 지역이 한남 더일이 있는 자리다. 보시면 되겠고요. 약 24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요. 현재 80억에서 84억의 분양이 나왔다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텔레비전이 나오면서요. 저희 내경제TV에 나오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한남 뉴타운, 한남동, 특히 용산에 100억대 아파트가 탄생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벌써 84억이 났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가요. 요 옆에가 한남 뉴타운 바로 옆에 여기 외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지역이요. 요 지역이 이제는 100억대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역, 예, 한남 뉴타운은요. 그 옆에가 100억대라면요.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도대체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15억 원요. 예상을 해본데 15억은 그냥 단순히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5평형이 그렇습니다. 40평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용산 민족공원이 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이 있죠. 그 다음에 한강 조망권이 있죠. 뒤에는 남산이 있죠. 그 옆에는 서울숲이 있죠. 예, 배산 임수의 자청룡 우백구의 최고의 명당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강남 3구가 최고의 부촌이 아니라요. 이제 용산의 한남동이 최고의
부촌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지금 선점을 하시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은 앞으로 정말 또 많이 기대가 되는 매물인데요. 그만큼 위치도 뛰어나지만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또 많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개발 호재는요. 첫 번째 한남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입니다. 그 지역 1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다 완성이 된다면요. 15,000세대가 들어올 걸로 예정이 되는데요. 아파트가 탄생되면요. 그 구릉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산토리처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얼마나 잘 만들려고 이렇게 서울시가 고민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예술 작품이 나온다고 보셨을 때는요. 이태원, 가뜩이나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바로 이제는 한남 뉴타운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바로 더 몰려오는 장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문산에서 용문으로 논스톱이 지나가는데요. 바로 서빙고역 한남역이 쓴다. 이랬을 때 상당히 좋은 전철의 호재도 있고요. 신분당선이 또 갑니다. 강남역까지 왔는데 신사역 1단계 공사 끝나면요. 지금 용산까지 가면서 보광역, 그 다음에 동빙고역, 용산민족공원역이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캠프킴 유엔사 부지, 그리고 거기에 수성구 부지까지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초고층 60층 이상의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미8군 이전 비용을 충당을 하겠다.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요. 그 다음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83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한 공원인데요. 평지입니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고요. 우리가 얘기는 일본의 도쿄의 우에노 공원처럼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지에 이런 대규모 공원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외인 아파트 부지가 6,200억에 매각이 되면서 바로 회사에서 100억대 아파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100억대 아파트 바로 근접해 있는 데가 바로 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또 매물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자신 있게 강조를 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저희 눈여겨볼 점이라든지 포인트들까지 한번 짚어주세요. 예. 첫 번째는 높은 미래 가치입니다. 지금은 강남으로 봐서 옛날에 강남이 뭐 진흙밭이고 배밭이고 논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용산은요 배밭이고 논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밭 논밭이야 추후에는요 강남 3구처럼 똑같이 변모를 하는데 강남 3구 이상 버금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되고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한강변에 인접해 있고요. 우선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배산 임수 한강을 보면서 남양 방향으로 주택이 건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본 지역은 5,787세대 대규모 단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 왜 투자 가치가 높은지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남 뉴타운 보시면요. 지금은 오래된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사는데도 한 30% 됩니다. 그만큼 노후화됐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요. 자, 본 지역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그래도 건물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월세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가 탄생했을 때는요 25평형 기준으로요 그냥 현재 강남이 10억대 아닙니까? 용산은요 10억대 아닙니다. 25평 15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재개발 매물이지만 또 앞으로 억소리 날 정도로 이렇게 투자 전망이 굉장히 좋은 한남 뉴타운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또 투자 전망 마지막으로 또 분석해 주실까요? 예, 59제곱미터 기준입니다. 25평 기준으로요. 조합원 분양가 전망을 해보면요. 5억 5천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도 입주시 예상을 해보면요. 13억에서 15억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한남더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시세 한남더일 57제곱미터 우리가 얘기하는 25평대가 있습니다. 현재 13억 원을 형성을 하고 있다.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불과 2개월 전에 11억에 거래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3억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44제곱미터가 80억에서 84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가장 부촌 한남 더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 전망까지 이렇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투자액을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실거래가, 실투자가까지 마지막으로 진행해 주시죠. 예,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입주권이고요. 본 매물은요. 매매 금액은 5억 2천만 원이 나왔고요. 현재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는 1억 2천에 들어가 있고요. 대출 금액은 2억 2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투자금은 1억 8천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슈들과 함께 뉴타운 매물 3개까지 세세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한성만 대표님께서 이렇게 내용들 알차게 준비해 주셨고요. 네, 또 부동산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1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소액 투자법에 대한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네, 수요일과 금요일 세미나는 예약 시 추후에 장소 공지해 주실 예정이고요.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는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 10층 RTNTV 강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예약 필수기 때문에 02-6344-7559번으로 문의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세미나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한번 예고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1년 6개월 전, 2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 특히 서울 지역에 이렇게 화랑새가 올 거면서 억 단위로 상승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지금 열려다 보니 너무 많은 문의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꼭 예약 부탁드리고요. 꼭 예약을 하셔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약을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한 번호로 문의 전화 주신 후에 꼭 참석하셔서 도움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앞서 만나본 3개의 매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02-6344-7559번으로 전화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는 070-4455-0100번으로 네,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분들과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네, 꼭 기억하셨다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